아셨겠고. 안녕하세요. 음악치료사 곽은미입니다. 오늘은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영상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자, 일단 지우개로 다 지우고, 지우개 쑥쑥쑥쑥. 제가 또 리코딩을 안 누르고 시작하셨는데 아라님이 알려주셔갖고 지금 다 지우고 시작하고 있어요. 자, 네, 지난주에 선생님. 어디까지 설명하고 마감을 했었냐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음악 안에서 어떻게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음악을 활용할 수 있는가가 치료사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치료사의 역할 중에 하나는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슬라이드 한 장에 다 요약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 행동, 이 목표 행동에 어떤 음악적 요소, 어떤 활동을 가지고 진행을 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목표 행동을 확장시키거나 유지시키거나 발달시킬 수 있는지를 만들어내시는 게 치료사가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럼 목표 행동이 우리가 어떤 것을 암기하게 하겠다는 니마닉 기억술로 사용하겠다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선율이에요. 선율. 그리고 특징적인 리듬을 사용해서 노래 부르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활동을 진행하면 내담자로 하여금 새로운 정보를 학습해서 리테인, 가지고 있을 수 있게,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료사는 이 표를 기억을 하시면 다 지우기, 지우기. 네. 이 표를 다 기억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되는 우리가 인터벤션이라고 얘기하는 음악 중재 활동, 음악 치료 중재 활동은 이 표 안에서 다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목표 행동이 문제 해결 능력 발달, 향상,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이라고 큰 목적을 잡으셨다면 그 목적을 가지고 할 때 아이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활동은 사실은 노래 부르기나 음악 듣기에서는 그런 활동을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활동은 악기 연주이거나 음악 만들기이거든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나는 저는 가라지 밴드를 조금 성인 이렇게 나이가 있으신 분들하고 많이 쓰는 편인데 가라지 밴드라는 그 아이패드에 있는 그 앱은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앱을 다루는 건 기본이고요. 그래서 앱을 다루는 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 다루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에 있어서 한 가지 해결을 해나가는 거를 활용을 한다면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음악적인 요소는 그게 선율이 될 수도 있고 리듬이 될 수도 있고 화성이 될 수도 있고 빠르기가 될 수도 있고 음악 역동이 될 수도 있고 음악적 구조가 될 수도 있지만 실은 이걸 다 쓰게 된다는 거죠. 저희가 가라지 밴드라는 음악 만들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한다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이론, 음악의 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에 어떻게 적용하여서 어떻게 목표 행동으로 건너가게 하느냐. 그래서 음악치료 수업이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음악이라는 컨셉 자체도 그리 이렇게 텐저블하게 만져지는 컨셉도 아닌데다가 음악이 어떻게 우리한테 작용을 하느냐는 더 추상적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추상적인 개념을 가져다가 우리는 구체적인 목표 활동에 있어서 구체적인 결과물이 보이게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온통 추상적인 것들을 가져다가 구체적 결과물을 내야 되는 게 음악 치료사예요. 그래서 공부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음악 치료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 혹은 발달시켜야 되는 능력 중에 하나가 창의력인 것 같아요. 우리야말로 메타인지가 너무나도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A, B, C, D를 여지까지 우리가 경험하고 배우고 느꼈던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내담자한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직업이 음악 치료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디테일한 설명, 그러니까 디테일한 중재 방법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온라인에서 제공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프라인에서 제공하는 방법을 좀 여러 가지로 생각 중이고요. 결국은 만나서 같이 하는 방법을 지금 생각 중입니다. 자, 그래서 맛보기로 여러분들한테 그 다음부터 설명드릴 거는 지난번 슬라이드에서 전체 슬라이드 보기를 잠깐 볼게요. 지난번 슬라이드에서 학습기술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음악치료에서 한글 관련이나 수학 관련은 잘 안 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윌리엄스 신드롬을 이 지적장애 섹션이 끝나고 나서 윌리엄스 신드롬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윌리엄스 신드롬을랑 이제 같이 오랜 시간을 제가 윌리엄스 신드롬 처음 알게 된 게 2003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약 17년 정도 됐는데 사연도 많고 일도 많았고 그리고 지금도 윌리엄 신드롬 부모협회랑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 부모님들이 저는 그게 되게 큰 칭찬인데 같이 키운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아이들은 4살 때부터 본 아이들도 있고요. 지금 그 4살 때부터 봤던 아이들이 지금 대학교를 갔으니까 17살 더하기 21살이니까 대학교를 갔구나. 그러니까 대학교를 갔구나. 4살 때 처음 봤던 아이들이 21살이 되어서 지금 이제 대학교에 가고 있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한글 관련이라든지 수학 관련은 사실은 윌리엄 신드롬 때문에 시작이 됐던 건데 이제 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좀 더 확장된 부분으로 이제 그 음악 치료에 적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강의 갔더니 한글 관련 강의하러 갔더니 자기가 음악 치료로 한글 가리키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가지도 말라고 그랬었다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곽민 선생님이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를 이제 시도했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좀 뭐라 그러죠? 그 오해 아닌 오해도 받고 있고요. 좀 그런데 자, 한글 교육을 할 때는 보통 통글자 방법이라는 말도 쓰고 음철법이라는 말도 써요.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한문을 생각하시면 저희가 통으로 외워버리게 되고 분해해서 외우기도 하잖아요. 한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이걸 통으로 오다, 이다, 뭐 가다, 곽이다 이렇게 자기의 이름이나 자기랑 관련된 것들을 처음으로 듣고 그걸 통으로 외워서 그게 분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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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배우는 아이들도 있고요. 근데 윌리엄 신드롬 같은 경우는 낱글자로만 가르쳤었어야 돼요. 이제 그런데 지금 이 음악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거를 들으면서 상품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번 들려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짧아서 이게 굉장히 짧더라고요. 자, 채팅창에 먼저 남겨주세요. 너무 짧죠? 네, 맞습니다. 맥도날드예요. 이거는 딱 들으면 맥도날드라는 단어가 딱 떠올라요. 예, 맥도날드. 그래서 이 음악하고 맥도날드의 저 심볼하고 그 다음에 맥도날드하고 연결을 해서 그래서 아이가 처음에 맥도날드를 읽는 게 아니에요. 아이는 처음에 이 맥도날드를 읽는 게 아니라 이 상표를 보고 맥도날드인지를 아는 거예요. 아이는 이걸 보고 이 옆에 있는 글자가 맥도날드인 거를 아는 거지 얘만
맥도날드를 아는 게 아니에요. 자, 다음 상품명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잘못 잘랐구나. 이거. 네, 새우깡이요.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확 기억이 나잖아요. 예. 그러면 새우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저 노래와 이것과 그 다음에는 새우깡을 이렇게 바꾸는 거죠. 비주얼 정보를 조금 더 줄이고요. 자, 실은 요걸 여기랑 여기도 컷해서 사실은 요거로 기억을 하게 해야 되겠죠. 지금 제가 이제 잘못 잘라놓은 거죠. 여기 밑에도 자르고 위에도 자르고 글씨만 남게. 그러나 아직 특징이 있죠. 새우깡의 글씨체는 기억이 나죠. 그리고 새우깡의 바탕색은 뭐였어요? 빨간색이었어요. 그럼 이제 다른 거랑 섞어놨을 때도 이 비주얼 큐로 새우깡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원리로 통글자로 가르칠 때 저는 그래서 저 새우깡이나 맥도날드, 롯데리아 이런 걸 되게 많이 이용을 했었고요. 이것도 많이 이용을 했어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맥도날드나 새우깡 같은 경우는 받침이 있고요. 이 고소미나 아이비 같은 경우는 받침이 없잖아요. 자, 고소미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이런 거 이제 핑계김에 사갖고 과자는 제가 다 먹죠. 고소미로 시작을 했죠. 자, 그 다음에 고소미 이렇게 자르죠. 자, 아이비 시작했죠. 아이비 이렇게 자르죠. 그 다음에는 글자만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고소미와 아이비를 글씨를 보고 아이가 구별을 해야 돼요. 자, 못하면 다시 돌아가야죠. 아이비와 고소미 다시 돌아가서 자, 그래도 안 되면 다시 돌아가야죠. 여기로 돌아가고 자, 이걸 반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통글자 방식으로 접근할 때 이 방식이에요. 근데 여담을 좀 얘기를 하자면 이 방식으로 지적장애 아동들하고 접근을 했을 때 윌리엄 아이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저 100% 성공했어요. 윌리엄 아이들을 만나기 전까지 100% 성공. 그래서 굉장히 자신 있었어요. 아싸, 이 방식이면 다 된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윌리엄 신드롬 4살짜리 왔어요. 안 돼요. 6개월을 했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어머, 얘 글 못 읽으려나? 아니다. 4살이 아니다. 죄송해요. 4살은 전 시작도 안 해요. 만으로 6개월이 됐을 때 시작. 죄송해요. 만으로 6살이 됐을 때. 그러니까 개월수로 얘기하면 60에 12, 72개월이요. 네. 맞죠? 60에 6, 22, 72개월. 만으로 12개월 됐을 때 저는 한글 시작하거든요. 특히나 장애아동 같은 경우에는. 근데 윌리엄인데 안 돼요. 그래서 저는 6개월을 하고 나서 생각했어요. 아, 얘 글 못 읽을 건가?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지? 윌리엄 신드롬에 대해서 더 박사 그 논문은 윌리엄 신드롬이었기 때문에 박사 공부를 하면서 그 아이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얘는 통글자 방식으로는 배울 수가 없는 아이였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분해를 못해요. 자, 저 글씨를 보면 기역과 오, 시읍과 오, 미음과 이를 분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분해가 안 돼요. 자, 우리나라 글씨에는 14개의 자음과 10개의 모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아이들은 이렇게 되면 140개를 외워야 하는 거예요. 윌리엄 신드롬 아이들은 이게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역과 아가 따로 보여야 되는데 그냥 이게 한 덩어리로 보이면서 어디를 분류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분리 방식으로 낱글자 방식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글씨체가 지금 여기서 글씨체가 지금 글씨체가 우리가 가를 이렇게도 쓰지요. 가를 이렇게도 써요. 자,
우린 이거 두 개 다 가로 읽지만 윌리엄 신드롬 아이에게는 이것과 이것이 다른 글자로 인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문제들이 아이들의 시공간이 안 좋아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윌리엄 아이들 시공간 안 좋다고 그럴 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사실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월 인지는 잘 되거든요. 3월 인지는 잘 되는데 시공간이 안 좋다. 그게 뭐지? 자, 지금 우리 음악 치료사들이 여자가 많아서 여자들이라면 아는 얘기인데 저는 그래도 주차를 좀 잘 하는 편인데 주차 공간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뒤로 해서 파킹하는 것 되게 어려워하잖아요. 그럴 때 남자들이 얘기하죠. 여자들은 시공간이 안 좋아서. 그게 시공간이에요. 제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지만 그 각과 내가 들어가는 차의 각도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요. 지금 그걸로 설명드릴게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 반으로 접어보세요. 우리는 대충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하면 반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3등분 한다 그러면 우리도 조금 어려워요. 요거를 3등분을 한다 그러면 대충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근데 등분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죠. 잠깐만 이렇게 하면 지금 내가 너무 조그맣게 나가죠? 공유 중지. 네. 지금 너무 빛이 밝아서 잘 안 보이는구나. 여기 요만큼 3등분이 안 됐어요. 지금 이만큼 정도가. 3등분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게 딱 보고 우리가 잘 되냐고요. 잠깐만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안 됐다. 비슷하게 됐다. 자, 이렇게 돼서 3등분이 됐어요. 이거하고 관련된 에피소드는 뭐가 있냐면 이 시공간이 안 좋고 이런 게 잘 안 된다는 거를 내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윌리엄 신드롬 미국 협회에서 이제 아이들이 메일을 발송을 해야 되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윌리엄 신드롬 그 보조해주는 아이들한테 자 종이 이렇게 주고 자 이거 3등분으로 접어봐. 3등분으로 접어. 그리고 옆에 이제 딴 일을 하고 왔어요. 모든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너무 항상 강조해서 얘기하니까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제가 가이드라인을 안 주고 갔잖아요. 아이들은 이걸 접을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결국은 종이를 이렇게 구겨놨어요. 이게 시공간이 안 좋다 보니까 저거를 낱글자로 안 가리키면요. 낱글자로 안 가리키게 되면 그거를 글씨를 띄어서 보지를 못해요. 그게 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거는 그냥 시계일 뿐이에요. 시계죠? 자, 이렇게 놓으면 시계예요? 아니에요? 시계예요. 이렇게 놓으면 시계예요? 아니에요? 시계예요. 아이들 입장에서 우리 이거 2로 읽어요. 그쵸? 그럼 이거는요? 으로 읽어요. 자, 이거 뭐예요? 시계였죠? 이거 뭐예요? 시계죠. 우리 아이들은 이거랑 이 왜 달라야 되는지 어차피 선언한데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거의 이름은 이고 이거의 이름은 으라는 거를 가리키는 것부터가 한글 교육의 시작이에요. 이거를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한글이 안 된다고 해서 평창에서 올라왔어요. 여기 했더니 안 돼요. 내려갔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오거든요. 안 됐어요. 설마 이것도 안 돼? 네, 낮췄어요. 이것도 안 돼요. 안 돼요. 6개월을 낮췄어요. 그래서 마지막 5개월 됐을 때
집에 갈 때 설마 하고 그 다음에 왔을 때 테스트했던 게 지금 여러분들이 봤던 이거예요. 이와 으. 이와 으 구별 못하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이게 이고 이게 은거를 구별을 못하는 아이가 한글이 진도가 나가면 그러니까 애초부터 안 되는 일을 저 너무 아이한테는 너무 미안했고 어머님은 어쩔 줄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발견을 못했던 거예요. 이 아이가 아직도 으와 이와 으를 구별을 못한다는 걸 몰랐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방학 때 한꺼번에 몰아서 하자고. 이건 뭐 계속 까먹으니까 그때는 코로나 없을 때니까 어머님 서울에 와서 어디든 계시면서 우리 몰아서 해보자고. 이거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다고. 3일째 되는 날 정말 으하고 이만 하루에 근 1시간씩 3일을 했어요. 그래서 기억을 못하길래 이거는 이빨 할 때 이, 이거는 으르렁 할 때 으. 으가 그때는 딴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났어요. 지금 보면 으뜸 할 때 으가 있어요. 으뜸, 으뜸 할 때 으가 있는데 이빨 할 때 이, 으뜸 할 때 으, 아니 으르렁 할 때 으 두 가지 사진, 그러니까 그림 자료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빨 밑에는 이가 있고 으르렁, 사자 밑에는 으가 있는 걸 주고 생각 안 나면 위를 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도 너무 기가 찬 거예요. 이거 두 개가 안 되는 게. 3일째 되는데 너무 펑펑 우는데 제가 정말 산수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포기했어요. 근데 차마 포기가 안 돼가지고 이제 달래고 같이 많이 속상해하고 그러면서 이제 넘어가서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아직도 받침은 조금 어려워해요. 받침 그 뭐 받침 2개 닭 그러니까 우리 치킨 치킨 할 때 그 닭은 니을 기읍이잖아요. 그런 건 아직 잘 못하고요. 그냥 쉬운 받침들 기읍이나 니은, 미음, 이응 정도는 잘 하는데 이제 나머지는 좀 어려워해요. 아직도.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아직도 신발의 오른쪽과 왼쪽을 구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신발이 지금 우리가 신을 때 보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로 우리가 구별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쪽은 어디예요? 오른쪽이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쪽은 왼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발을 구별하는 방법은 이건데 아직도 신발 오른쪽 왼쪽 잘 못 신어요. 자,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그래서 윌리엄 신드롬 아이들하고 한글 가르치다 보면 아하고 어하고 구별 못해요. 왜냐하면 짝대기 하나에 점이 하나 있는 것까지는 이해했어요. 짝대기 하나에 이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아 맞죠. 그런데 오히려 2개 있는 여하고 어는 구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최소한 짝대기 하나에 점이 2개 붙은 건 이해했잖아요. 그래서 윌리엄 신드롬 아이들하고 한글 교육을 하면서 저 너무 기도 찼고요. 설마 그래서 이하고 의 가르칠 때 그것도 했어요. 그 아이하고 이는 일어서는 거, 의는 눕는 것도 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몇 년 전부터 시작했던 그 이남복 교수님이 그 뭐라 어레인지 하셔갖고 잠깐만요. 여기다. 이남복 교수님이 어레인지 하셔갖고 21명의 음악치료사가 모여서 임상에 관련된 이야기를 쓴 책이 지금 학지사에서 막 나왔어요. 지금 뭐 배포됐는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증정본 보낸다고 저한테 문자가 와서 이게 나온 줄 알았는데 제가 이 책에 이 윌리엄 신드롬 아이들하고 학습, 이 한글 학습하는 방법의 임상 이야기가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종현이라고 부르는 가명이고요. 종현이라고 부르는 아이하고 2년 반 동안 세션했던 이야기를 이 책에 담았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네. 죄송해요. 광고해서. 네, 그렇게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밖에 진도를 못 나갔는데요. 이 낱글자 설명은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드리고요. 그렇죠. 다음 주에 낱글자 설명을 좀 드리고 수학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하고, 그리고 이제 네, 다음 주에는 네,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설명을 드리고 수학 관련된 얘기 조금 드리고 그 다음 주에 아마 윌리엄 신드롬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제가 다음 주에 휴가라서 한 주는 땡땡이를 치겠습니다. 네. 음소거 해제하시고 오늘 어떠셨는지 얘기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 저는 최음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일 참석은 못하지만 이렇게 시간이 허락되면 아이하고 같이 방송을 하는데요. 이제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 또 음악 치료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윌리엄 신드롬 같은 경우는 제가 카페에서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글을 보면서 이제 간접적으로 경험은 했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임상에서 하셨던 경험을 저희가 배우니까 생생한 생동감도 느껴지고요. 저희도 현장에서 실천해 볼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저도 오늘 많이 잘 들었고요. 보통 음악치료 행동교정으로 많이 하는 것만 했지, 그 아카데믹 러닝 같은 거는 저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거를 목표로 했을 때. 근데 특히 한글이나 수학 같은 거는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보통 저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숫자를 인지하는 거 정도, 그 정도만 했던 것 같은데, 다음 강의 굉장히 기대되고요. 그리고 오늘 알려주신 거 한글 같은 그런 거를 하는데도, 제가 뭐 여기는 다른 곳에 있어서 알파벳 같은 거를 하게 될 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영어로 진행할 때는 포닉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어로 진행을 할 때도 알파벳을 진행을 하는 방법도 그게 익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는 그게 ABCD를 포닉스로 많이 가르치는데, 오히려 포닉스로 접근할 때 훨씬 쉬워요. 사실은 한글보다는. 그러니까 아니다, 한글도 어렵지는 않아요. 제가 느끼기는, 근데 저도 그러니까 영어가 그렇게 막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라서 미국에 있을 때 사실은 윌리엄 애들하고 말은 걔네들이 더 잘하는데 내가 그걸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갖고 윌리엄 애들하고는 그 영어 교육은 안 했었어요. 내 발음이 이상하니까 차마 그거를 하다가 망칠까 무서워 못했고, 오히려 수학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 미국에서는. 근데 한국에 와서는 이게 그냥 윌리엄 애들도 그냥 넘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통글자로 해서 그냥 넘어가는 애들이 있는데, 일부 안 되는 애들은 끝까지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시설에서 발견한, 그러니까 교회 통해서 시설에서 발견한 그 27살 된 남자 아이가 있었는데, 걔는 난독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난독증이니까 읽기는, 그러니까 어찌 해갖고 이렇게 막 쏟아 부어 놓으면 그 시점에 한 2주는 읽어요. 근데 그리고 또 잊어버려요. 안 가면 바로바로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하여튼 이것도 사실은, 그런데 저는 이 몇 가지에 있어서는 그 음악 치료가 학습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다만 우리가 방법을 찾는 데 있어서는 크리에이티비티가 너무 많이 필요를 해요. 그렇기는 하지만 할 수 있는 건 너무 많아요.
할 수 있는 거 너무 많고 그 한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책에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 저기 뭐야 제 박사 논문 미시간에서 쓴 박사 논문이 익스플로레이션 여기 다 갖다 저쪽에 공작소에 다 갖다 놔서 여기 지금 또 없는데 그게 수학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를 연구하고 싶었으나 결국 헤매이다 끝나서 탐험적 연구 뭐 이렇게 해서 제목이 나간 논문이 하나 있어요. 예, 대딸이 긴데 거기에 보면 인포메이션 되게 많이 그러니까 솔직히 제 지도 교수님은 좀 싫어하셨어요. 제가 너무 실패한 거를 너무 디테일하게 써놔가지고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너의 약점을 드러내야 되겠니?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느끼기에 제가 실패한 거가 앞에 실패한 사람이 실패한 거를 자수를 안 했기 때문이라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공감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아니 공감한다고요. 근데 네, 실패한 것도 결국은 그 내담자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그 방법에 관한 고증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특히나 윌리엄 신드롬 같은 경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데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세션을 일주일에 2개씩인지 3개씩인지 세 아이를 데리고 하면 일주일에 9개인가 6개밖에 안 했거든요. 벌써 오래되니까 그것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6개 내지 9개의 세션밖에 안 하는데 무슨 한 세션 한 50개쯤 하는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이들의 나이는 21살, 15살, 8살인 9살인가 그랬는데요. 펑션이 거꾸로였어요. 8살이 제일 좋고 중간에 있는 애가 중간이고 21살이 펑션이 제일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나이로는 21살짜리가 2살이고요. 15살짜리가 5살 정도 되고 9살짜리가 한 7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대딸이 헷갈리는 이 상황에서 정말로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나중에 그 논문 제목 정하는 거 되게 어려워하시잖아요. 근데 논문 제목 정하면서 네 거는 도저히 뭐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 그러더니 이제 탐험적 연구라는 익스플로레이토리 뭐 이렇게 해서 나가서 그래갖고 그 논문은 결국은 학회지에 이렇게 못 냈어요. 그게 너무 길어요. 너무 길고 어딜 뽑아낼 데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논문으로 내려면 아무리 질적 연구를 해도 논문으로 내려면 뭔가 이렇게 좀 엑기스가 있어야 내보려는데 난 이래서 망했고 난 이래서 망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으니 니네 해봐 이렇게 하고 끝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욕먹고 학술지도 못 내고 어디에도 못 낸 잘 숨어있는 논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찾아보실 수 있으면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는 여러분들도 쉬고 저도 쉬고 제가 재밌는 영상을 몇 개 그 라이브는 아니지만 하여튼 유튜브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미 씨랑 아라 씨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